생동감 있는 눈, 선명한 피부 질감, 미세한 무늬까지 우리 눈앞에서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것만 같은 생물들. 그런데 여기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한쪽은 실제 생물을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또 한쪽은 사람 손으로 일일이 그린 작품이라는 건데요.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것이 사진이고 또 그림인지 구분이 가시나요? 이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그것을 그대로 본다는 것, 혹은 새롭게 재창조한 것까지 그 차이를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절대 가짜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어찌 보면은 새롭게 만들어낸 생명체, 그 동물이 살아있는 모습을 재현해주는 기술이에요. 가짜를 진짜처럼 표현을 해서 관객들로 하여금 거부감 없이 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 그 미묘한 간극을 좁혀가고 있는 과학기술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사진과 구분하기 힘들 만큼 실제감 넘치는 그림들은 누구의 손에서 탄생한 걸까요? 바로 극사실주의를 추구하는 김영성 화가가 그 주인공입니다. 극사실주의란 현대 미술의 한 장르로서 일상적인 현실을 극히 생생하고 완벽하게 묘사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그림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다양한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누구나 쉽게 고화질의 이미지와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요즘, 김영성 화가는 왜 극사실주의 작품을 고집하고 있는 걸까요? 극사실주의의 그 이념은 그리 어려운 거는 사실 아닌 거예요. 주변에 있는 거를 있는 그대로 재현해내는, 그냥 모사하는 건데, 이제 제가 추구하는 것은 어떠한 매체보다도, 그러니까 사진이라든지 고화질의 모니터, 텔레비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실제보다도 더 실제 같은 그런 리얼리티를 추구하고 있는 중이죠. 김영성 화가가 직접 손으로 그린 작품들. 현실 속 살아있는 생물체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내 마치 내 앞에 생물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그의 작품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개구리나 달팽이 등 작은 생물들을 소재로 삼았다는 건데요.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작은 애들을 크게 확대해서 보는 그런 재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유심히 들여다보면 일상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작은 동물들이죠. 비가 오면은 볼 수도 있는 달팽이나 마트 같은 데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금붕어들. 근데 그런 애들을 주인공으로, 현대 미술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보다 더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작업은 바로 사진 촬영입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원하는 구도에 맞게 촬영한 후 그것을 그대로 화폭에 옮기는 건데요. 생물의 사진을 도화지 크기에 맞게 같은 비율로 확대한 다음 명도와 채도, 선명도까지 다양한 요소들을 분석합니다. 이후 여러 가지 화법과 색채 도구를 사용해 생물의 실제감을 100%에 가깝게 구현해내는 겁니다. 사진을 정확히 분석해 보면 그것도 그리 리얼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지점에서는
많이 뭉개져 있고 약간 생략이 되거나 날아간 지점들을 조금 더 작은 점으로 아주 강렬한 색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사진이나 그런 모니터에서 표현할 수 없는 겹쳐지는 지점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겹쳐서 그 색이 표현되는 그런 그 맛이라 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조금 더 오묘한 실제에 더 근접하는 실제보다도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자 하고 있는 중인 거죠. 화가는 사진으로도 표현하기 힘든 미세한 부분까지 더 사실적으로 그려내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도구로는 약 40여 가지의 유화 물감, 그리고 굵기가 가장 가느다란 붓들입니다. 묘사하는 그 지점들의 크기가 작다 보니까 가장 작은 붓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사실은 수채용 붓이에요. 장점이라면 끝이 빼죽하게 모여가지고 정교하게 구사하는 데는 아주 좋고, 단점이라면 이게 그 인조모고 수채용 붓으로 만들어져서 아주 부드러워서 기름이 닿고 이렇게 부비다 보면 끝이 금방 벌어지고 며칠 사용을 못 합니다. 대부분의 색칠 작업이 붓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극강의 정교함을 표현하려다 보니 붓끝이 금세 망가지기 일쑤라고 하죠. 단 며칠의 작업만으로 못 쓰게 된 붓들만 이만큼.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특히 이 작품들처럼 털 한 올 한 올의 색과 그 질감을 세밀하게 표현하기가 까다로운 작품의 경우 기획부터 완성하기까지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획을 해서 정교하게 촬영을 하고 양질의 프린트를 뽑아낸 사진을 보고 작은 세필들로 오랜 시간 한 땀 한 땀 그려진 얘네들을 저는 절대 가짜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차원의 그런 탄생된 그런 생명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흔히 미술 시장에서 말하는 예술 작품으로 탄생된 새로운 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단지 기계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화가가 직접 눈으로 보고 인지한 것을 다시 손으로 표현해내는 작업. 그렇기에 각 작품마다 화가의 감성이 그대로 배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이것이 진짜 같은 가짜가 아닌 새로운 진짜를 만들어내는 재창조의 예술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처럼 최상의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예술적 활동은 우리의 일상 속 다양한 분야에 접목돼 그 실용적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극강의 리얼리티를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마치 동물원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이곳. 바로 박제사 류영남 씨가 직접 읽어온 야생동물 생태 전시관입니다. 요 전시는 이제 디오라마 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야생에 있는 그 생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에 서식지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박제를 전시하면서 서식지에 맞는 또 생태에 맞는 그런 전시를 하는 기법입니다. 디오라마란 풍경이나 그림을 배경으로 두고 축소 모형을 설치해 특정한 장면을 만들거나 배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곳에선 다양한 동물과 곤충들의 습성과 행동 양식, 그리고 서식지 등을 연구해 자연에 가장 가까운 모습 그대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보다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죠. 박제를 만들면서 이야기거리를 제공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생태에 맞는
또 얘가 서식하고 있는 환경 등을 고려를 해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전시 형태만 보고서도 아 이게 물가에 사는 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같이 제공을 해주는데요. 이런 별도의 디오라마도 만들 수 있는 제작 기법을 또 따로 연구하고 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전시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야생동물 생태 전시에 있어서 가장 눈여겨볼 것은 바로 박제품들인데요. 죽은 동물들의 가죽을 이용해서 그 동물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이 사실적으로 표현해낸 기술이 돋보입니다. 박제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이왕이면은 살아있을 때 모습과 유사하게 비슷하게 잘 만들어진 박제들이 훨씬 좋은 박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생태나 분류나 해부학이 같이 그러니까 수반되는 그런 기술업을 가져야 되는데 단기간 내에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장기간 동안에 같이 복합적으로 습득하면서 자기 기술을 발전을 시켜야지. 박제 표본은 단순한 전시용뿐 아니라 우리나라 생물의 품종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학술적 자료로 쓰이고 있는데요. 대부분 자연사하거나 사고사한 동물의 사체를 활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건물의 유리창에 부딪혀서 충돌사로 죽은 개체, 또 아니면 로드킬에서 길거리에서 그 야간에 나이트 불빛에 의해서 그 방향 감각을 잃은 그 동물들이 또 사고사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이제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연구 목적으로 뭐 포획이나 이런 걸 불필요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매년 뉴영남 박제사의 손길을 거쳐 만들어지는 박제품만 약 100여 점. 하나같이 생물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죽은 동물을 살아있는 것처럼 복원하기 위해선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까치의 박제 과정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사고사로 들어온 까치의 가죽만 벗겨내 여러 가지 이물질을 닦아냅니다. 그리고 체내에 남아있는 근육과 지방을 깨끗이 제거해 부패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합니다. 이렇게 세척 작업이 끝나면 인공 근육을 만들어 원래의 형태로 복원시킨 후 철사를 이용해 고정시켜주는 것이죠. 이 시료가 가지고 있는 다리 근육, 날개 근육, 그리고 머리의 어떤 형태 등을 이제 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의 근육처럼 만들어주고 그 근육이 견딜 수 있게끔 철사를 삽입해서 철사에 고정을 시켜서 그다음에 이제 최초로 빼냈던 몸통의 사이즈와 같은 사이즈의 몰트를 가지고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죽을 봉합해서 만들면은 이제 제작이 완료가 되는 걸로. 이제 까치의 몸통 속 비어있는 공간을 부피가 있는 충전재로 채운 후 가죽을 봉합하면 박제품이 완성되는데요. 아직 중요한 과정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박제된 까치가 실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날개의 위치와 각도, 털깃 등을 세세하게 맞춰주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공정을 거쳐서 완성된 까치 박제품. 금방이라도 날개를 푸덕이며 살아 움직일 것 같지 않나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다양한 동생물들의 자원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박제 작업. 진짜 같은 가짜, 아니 진짜를 뛰어넘는 가짜를 만들기 위해선 끊임없는 연구가 뒷받침돼야 하는데요. 해당 동물의 습성과 특징은 물론 해부학과 자연 생태까지 다양한 과학적 지식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박제 기술의 첫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장르의 개발은
지금보다 더 폭은 넓어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장르를 하기 위해선 테크닉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장르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융합이 돼야만 박제의 어떤 폭이나 활용도나 이런 것들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실보다 더 실감나게 느껴지는 영화 속 장면들. 시나리오 속 허구의 세계를 실존하게 만든 힘은 바로 특수 분장 기술입니다. 21세기 연금술이라고까지 불리는 특수 분장의 세계. 그 뒤에는 과연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난 10년간 꾸준히 특수 분장의 길을 걸어온 조형준 씨. 영화 곡성과 창관 그리고 부산행까지 약 60여 편의 영화를 통해 수준 높은 특수 분장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좀비나 귀신과 같은 크리처뿐 아니라 다친 상처나 노인 분장까지 보다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수분장의 목적은 가짜를 진짜처럼 표현을 해서 관객들로 하여금 거부감 없이 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요. 일반 분장과는 다르게 깊이감을 표현할 수 있는 3차원적인 기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 각종 영상물에서 불가능한 연출을 가능케 도와주는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자주 쓰이는 노인 분장의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살았다던가 농사를 지은 노인이면은 더 주름이 깊고 피부결도 거칠고 그렇겠지. 근데 오늘은 도시에서 곱게 그런 꽃중년 이미지의 노인 분장을 한번 해볼게. 나 바를 수 있는 공간. 분장을 시작하기 전 작품 속 캐릭터를 분석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인물의 성격과 생활 환경 등을 알아야 그에 맞는 분장을 할 수 있습니다. 분장과 마찬가지로 특수분장도 그 캐릭터의 성격이나 여태까지 살아온 배경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작품을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인물들의 성격이나 배경을 먼저 조사하고 거기에 맞게 분장을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분장이 단순히 노년의 주름을 그리는 것이라면 특수 분장은 노년의 주름과 피부톤, 피부 질감을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인데요. 주로 특수 분장용 유토나 실리콘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든 보형물, 일종의 인조 피부를 부착하는 방식을 쓰거나 배우가 원래 가진 주름에 아타게를 여러 번 덧바르며 보다 자연스러운 주름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피부 표현이 끝나면 보다 사실감을 더하기 위해 머리카락을 염색하고 수염을 붙이는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연출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2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하죠. 이렇게 완성된 노인 분장. 40대 모델의 얼굴에 3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덧입혀진 것 같은데요. 미세한 주름 하나까지 정말 진짜 같습니다. 이처럼 특수 분장은 배우가 물리적으로 연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단순히 얼굴 분장뿐 아니라 여러 가지 용도의 소품이나 인체 모형인 더미를 만들기 위해서 쓰이기도 합니다. 사실 촬영 현장에서 배우나 스태프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액션씬에 사용되는 무기라던가 그리고 이런 주먹도 실제 주먹으로 배우를 때리는 액션을 하게 되면 이제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리콘과 스폰지 재질로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촬영을 할 수 있게 더미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액션이나 공포 영화에서 많이 쓰이는 상처 분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사람 피부와 가장 유사한 질감을 가진 실리콘으로 인조 피부를 만든 후 그 위에 색을 입히는 방식인데요. 이때 배우의 피부와 실리콘의 단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렇게 좀 간단한 상처 분장도 해부학적인 지식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 위치에 이 정도의 깊이로 상처가 났다면 이 위치에는 지방층이 있다던가 아니면 금섬유가 보인다던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관객들이 보기에도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분장을 해서 관객들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상처 분장 하나를 하더라도 근육과 지방 조직층 등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이 필요하기 마련. 작업이 바쁘게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생체 분야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할 수 없는 이유라고 하죠. 무엇보다 영화 속 배경과 상황 설정에 따라 똑같은 상처 분장 하나도 새롭게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특수 분장사의 역할. 보다 사실감 있고 진짜 같은 분장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꾸준히 업그레이드해야 하는데요. 지금도 이런 특수 분장 기술의 진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신소재 공학과. 이곳에선 과거 공연 분장 기술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무독성 공연용 인조 피부를 개발했는데요. 분장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셔가지고 그냥 하얀 걸 배우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의기투합한 두 사람. 이들은 왜 분장용 소재를 개발하게 됐을까요? 소재가 예술 공연에, 문화 공연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마침 제가 대학교 때 연극 무대에 섰었던 경험 때 보면 분장을 했었던 게 아무래도 좀 번거롭고 힘들었던 기억도 났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이 분장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피부를 개발을 한다라면 그런 공연하시는 배우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연 예술의 경우 극의 몰입과 배역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얼굴에 직접 진한 분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배우들에겐 큰 불편이 따르죠. 그 수염 분장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수염 보통 남자들이 분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남자들 면도를 한단 말이에요. 항상 여기 보이지 않는 미세한 상처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스피드검이나 프로쉐이드를 사용을 해서 수염을 붙이고 그걸 떼고 그 알코올로 이제 여기를 이제 세척을 해야 되는데 리무버로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배우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우리도 분장하는 사람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기존 무대 분장의 단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수염이나 피부, 가발 등을 붙일 때 사용하는 분장 재료의 독성이 피부를 자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장에 소요되는 시간. 공연을 할 때마다 오랜 시간을 투자해 분장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권인찬 교수팀은 이러한 무대 공연의 단점을 개선하고자 무독성 인조 피부를 개발했습니다. 얼굴에 직접 분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분장을 해놓은 부드러운 피부를 간단하게 붙였다 떼어내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인조 피부의 주성분은 바로 실리콘. 6가지의 각기 다른 성분의 실리콘을 필요한 만큼 배합하는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탄소 이중 결합을 갖고 있는 크기가 작은 거, 큰 거, 중간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배합을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수소를 갖고 있는 것을 얼마큼 써주느냐, 촉매는 이제 얼마로 해주느냐, 그 다음에 어떤 온도에서 이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굳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유연함,
그다음에 강도, 뭐 이런 촉감들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피부의 상태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큰 편이죠. 실리콘을 배합할 때 배우들의 피부 상태에 따라 유연성, 색, 통기성, 감촉 등 피부의 조건을 맞춰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배합의 기본 재료는 분자 구조가 서로 다른 실리콘입니다. 여기에 촉매나 소재의 응결을 일으키는 지연제 등 다양한 소재를 조금씩 다르게 조합하는데요. 이렇게 배합한 재료를 굳히면 밀도가 변화하면서 탄성을 조절하고 이를 통해 얼마든지 다양한 성질의 인조 피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조 피부는 피부의 자극을 줄일 수 있는 부드러운 재질로 완성되는데요. 하지만 실리콘의 경우 피부에 잘 달라붙지 않는 성질 때문에 무독성 접착제를 도포해야 합니다. 무독성 접착제는 말 그대로 독성이 없어 피부 질환을 줄일 수 있는데요. 더불어 쉽게 탈부착이 가능해 떼어낼 때 자극과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배우들은 자신의 피부에 맞게 만들어진 인조 피부를 붙였다 떼기만 하면 되니 효과적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일일이 배우의 얼굴을 본따 작업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의 소재 개발이 한 걸음 진화한 만큼 다른 기술과 접목한다면 여러 분야에 응용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 개를 대량 생산하기에는 얼굴 한 분 한 분의 얼굴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3D 프린터 기술이 좀 더 개발이 돼서 실리콘 저희가 쓰는 재료도 3D 프린팅이 가능하게 되는 이제 기술이 거기까지 온다라면 굉장히 보편적으로 본인의 얼굴에 해당되는 이제 분장을 하나씩 만들어주는 그런 다양한 그 전문적인 거로부터 저희 레크레이션 목적으로까지 다양한 응용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같은 가짜의 기술은 비단 예술, 문화 같은 분야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 산업과 같이 생명을 다루는 일에도 인조 과학이 필요하죠. 이곳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인체 장기 모형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환자들의 질병의 부위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통해 모의 수술이 가능하도록 인체 해부학 모형을 만드는 겁니다. 환자 수술 같은 경우는 여러 질환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여러 다른 과들이 협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협진상에서의 어떤 병변의 위치라든지 수술 방법, 계획,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을 협의할 때 CT나 MR이 가지고 있는 그 2차원적인 표현보다는 3D 해부학 모형이 훨씬 더 직관적으로 그리고 어느 과에 계신 의료진 분이라도 그 병변의 위치나 형태를 식별하고 수술 성공률과 환자 예후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작합니다. 환자의 치료를 위해선 병변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만큼 정확한 건 없을 겁니다. 병원에선 이를 위해 컴퓨터 단층 촬영이나 자기 공명 영상을 통해 신체의 내부 상태를 살피게 되는데요. 단층 상의 영상과 더불어 환자의 병변 상태를 그대로 재현한 3차원적 해부학 모델이 있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정밀한 치료를 기대할 수 있겠죠.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한번 수술을 했던 환자입니다. 그 폐동맥 밴딩을 했는데요. 그게 2D CT 상에서는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저희가 3D 리컨에서 이미지로 만들게 되면은 의료진들이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고 딱 보고 아, 이 부분이
이전에 수술을 했던 곳이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저희가 도움을 드립니다. 가짜이지만 진짜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체 장기 모형. 그 제작에는 3D 프린팅 기술이 필요합니다. 실제 환자의 장기를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병변의 위치를 포함한 장기의 상태, 조직이나 혈관 모양을 그대로 출력하는데요. 3D 이미지로 먼저 모델을 복원한 뒤 이후 의료진과의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프린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따르죠. 병변이 잘 보여야 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색이나 투명도를 조절해서 병변 부위가 좀 더 진하게 잘 보이게 한다든지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구가 삽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물성 조절을 해서 연질, 경질로 나눠서 출력하고 있습니다. 인체 장기 모형은 필요한 목적에 따라 소재나 색, 투명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병변의 위치가 깊이 숨어 있거나 보이지 않는 각도라면 투명도를 달리해 두드러지게 보이도록 제작하는데요. 실제 손으로 만져보며 장기의 모양이나 직경, 그리고 크기까지 확인할 수 있죠. 모형일 뿐이지만 진짜처럼 재현한 해부학 장기를 대면하는 것만으로도 수술을 계획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실제 장기처럼 구현하도록 정밀하게 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인체 장기들이다 보니까 가느다란 혈관들이 많은데 그 혈관들을 세밀하게 조심히 깎는 그런 것들에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전에 수술할 환자의 장기를 그대로 출력한 인체 장기 모형. 이 모형을 가지고 수술 계획을 세운다면 수술 시간을 단축시킬 뿐 아니라 성공률까지 높일 수 있는 거죠. 인체 장기 모형이 의료진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소재를 다르게 선정함으로써 실제 시뮬레이터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 말은 즉 인체 장기 모형으로 미리 모의 수술을 해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저희가 재료를 선택하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안쪽에 있는 폐 안쪽에 혈관들이 미세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폐 자체가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폐를 완전 투명한 재질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델 같은 경우는 실제 디바이스를 테스트하거나 기구를 넣어볼 수 있는 모델입니다. 마치 사람의 장기와 비슷한 질감을 내도록 말랑한 소재로 출력된 장기는 의료진의 수술 훈련용으로 사용됩니다. 진짜 수술을 집도하듯 보다 실제처럼 실습할 수 있죠. 환자 맞춤형 모형 같은 경우는 여러 병원과 여러 환자에게 적용 범위를 또 확대해 가면서 많은 환자들이 그 모형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어떤 생명을 살리거나 예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술기 훈련용 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개발돼 있던 모형이라든지 개발하고 있는 모형들이 더 많아져서 카데바로만 할 수 있는 수술 실습이 많이 대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체 장기 모형은 실제와 꼭 닮은 인공의 형태로 사람을 치료하고 또 살리는 데 필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진짜는 아니지만 진짜보다 필요한 기술이 되어 우리가 사는 현실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죠. 이렇듯 인류는 보다 실용적이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진짜 같은 가짜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체를 대신하며 마치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악기를 연주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의 신체 일부를 대신하는 로봇.
이들은 우리의 행동을 그대로 모사하며 점차 진짜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박형순 박사팀은 최근 한 로봇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촉감을 구현한 로봇 의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의 손과 똑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성 피부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바로 3층 구조의 인공 피부 조직인데요. 기존의 단층 구조의 인공 피부는 표피층만을 모사했기 때문에 물건을 짚거나 조작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반면 3층 구조의 인공 피부는 마치 사람이 집어올린 것처럼 크게 흔들려도 안정적으로 잡고 있죠. 사람 피부를 모사했더니 저희가 발견한 게 이 말랑말랑한 거로 인한 장점, 잘 잡는 거, 그러니까 흔들리면서도 잘 잡을 수 있는 그 장점과 그 다음에 이 속층에 있는 근육이 딱 단단한데 그게 그 말랑말랑한 피하 지방층 바깥에서 감싸면서 단단하게 잡아줘요. 그러니까 안정하게 잡으면서도 조작성도 좋아지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진짜 피부가 아니지만 사람의 피부와 같은 기능을 하는 인공 피부. 그 기술의 비밀은 사람의 피부와 골격 결합 구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손은 크게 겉피부와 피하 지방, 그리고 근육, 3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인체는 골격이 움직일 때 피부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근육층까지 함께 수축하거나 이완합니다. 인공 피부는 이러한 실제 사람 손의 피부와 근육 구조 변형 과정을 패턴화해 모방한 것이죠. 쉽게 말해 사람의 손이 움직일 때 반응하는 피부의 메커니즘을 기술적으로 따라한 건데요. 각 층의 역할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공 피부도 똑같이 층을 나눈 겁니다. 겉피부는 아주 얇고 부드러운 실리콘층이 대신하고요. 피하 지방층은 다공성의 라텍스. 근육층은 겉피부보다 두껍고 단단한 물성의 실리콘층이 대신하죠. 저희가 만든 3층 구조는 겉피부층에 해당하는 실리콘층, 그 다음에 사람의 피하 지방층에 해당하는 속에 있는 레이텍스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의 근육에 해당하는 단단한 실리콘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는 게 피하 지방층인데, 피하 지방층의 경우에는 지방질이 굉장히 말캉말캉하기 때문에 말랑말랑하게 들어가면서도 늘리는 건 굉장히 질기게 이제 잡아주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모사했습니다. 피부층과 근육층을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는 탄성이 뛰어난 실리콘입니다. 물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데요. 각 피부층의 특성에 맞게 강성을 달리해야 하기 때문에 성분에 따른 실리콘의 혼합 비율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3층 구조의 인공 피부는 사람의 피부와 가장 유사한 물성을 통해 손의 기능을 따라하는데요. 물체가 미끄러지지 않게 잡아주는 겉피부층과 물체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근육층, 그리고 그 사이에 가장 핵심 소재인 피하 지방층이 자리합니다. 다공성 라텍스의 질긴 물성만큼 비틀림이나 당김에 강하게 저항하기 때문에 물체에 맞게 손바닥 외형을 자유자재로 변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3층 구조의 인공 피부는 진짜 사람 피부와 얼마나 비슷한 기능을 할까요? 3층 구조의 인공 피부를 부착한 로봇손과 단층 구조의 인공 피부를 부착한 로봇손에 각각 계산기를 쥐어주고 버튼을 누르도록 명령했는데요. 단층 구조의 피부는 로봇손의 골격이 움직이자 계산기가 미끄러지면서 결국 떨어뜨리고 맙니다. 반면 3층 구조의 인공 피부는 계산기를 잡은 힘에 따라
손바닥이 변형되면서 안정적으로 받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실제로 인공 피부는 조작성과 안정성 두 가지 지표를 통해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인공 피부 조직은 너무 말랑하면 잡기는 쉽지만 물건을 다루는 조작성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너무 딱딱하면 조작은 쉽지만 물체를 잡는 안정성이 떨어지는데요. 3층 구조의 인공 피부는 실리콘과 라텍스의 물성을 통해 이 두 가지 기능을 모두 향상시킨 겁니다. 진짜가 아닌 가짜 피부가 진짜를 대신할 수 있는 걸 증명한 셈이죠. 사람의 신체를 대신하는 로봇 연구는 재활이나 의료 산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또 발전 가능한 기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분야인 만큼 이미 촉각 인터페이스를 접목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데요. 진짜 손은 아니지만 그리고 진짜 피부는 아니지만 누군가에겐 실제와 같은 감각을 주는 인조 기술. 진짜 같은 가짜 기술의 궁극적 목적은 사실 사람의 편의를 향해 있는 것 아닐까요? 저희가 좀 그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센서, 그러니까 촉각 센서나 그런 터치 센서 아니면 근접 센서 이런 것들을 손에다가 피부에다가 장착을 해서 보이지 않게 장착을 해서요. 사람들이 그 하는 거를 그대로 구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의수 착용자들을 위해서. 로봇손은 잡긴 잡는데 눈으로밖에 못 봐요. 그 느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촉감이나 잘 잡는 그런 느낌을 그 피부로서 구현을 해주면 그런 부분을 조금은 해소해 줄 수 있죠. 사진보다 더 사진 같은 그림을 그리고 마치 살아있는 듯한 동물을 만들며 진짜보다 더 사실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가짜를 만드는 것. 인조의 세계는 이미 우리 가까이에서 기술을 발판 삼아 더 정교하게 자신의 모습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인조 기술.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넘어서 실제 우리의 현실 속 도움의 기술로 스며들기까지 앞으로 우리의 실감나는 미래를 조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